안녕하십니까. 재무 기업 전략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정삼권입니다. 오늘은 재무란 무엇이고 또한 기업의 재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업 활동에 대한 IR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먼저 학습하기 전에 지난주에 제가 이 수업에 대한 교재가 별도로 없어서 제가 자료를 올려놨어요. 그죠? 홈페이지, 학교 홈페이지에 수업 자료실에 가면 있는데 그걸 다운로드 받아서 출력했으리라 믿습니다. 사실 출력을 안 했으면 수업을 잠깐 중단하셨다가 수업 자료를 출력을 해서 제공한 다음에 수업을 다시 듣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재무란 무엇이냐? 그죠? 재무. 참 재무라는 게 기업에서 매우 중요하죠. 중요하다는 건 다 아는데 그러나 좀 등한시하죠, 사실은. 그래서 한번 우리가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그럼 두 개 중에 학문이 재무는 경영학에 속할까요? 경제학에 속할까요? 사실은 경영학에 속합니다. 그래서 경영학이란 정의는 무엇이냐면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경영학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MBA 이렇게 하면은 그죠? MBA M이 뭐야? 마스터예요. 마스터. 그 다음에 B는 비즈니스. 그 다음에 A는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그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경영학에서 MBA란 어떤 용어인지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이 경영학에서는 어떻게 보면 크가지 두 가지예요. 어떻게 하면은 매출을 증가시킬 것인가. 또 하나는 관리를 잘해서 코스트, 즉 비용을 어떻게 하면은 절약할 것인가에 초점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경영은 그렇습니다. 그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고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어떻게 해서 매출을 증가할 것인가, 즉 수입을 높일 것인가고 또 한편으로는 얼마큼 전략해서 내가 저금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 두 가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실습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는다든지 아르바이트를 해서 내가 수입을 올린다든지 그런 것들은 플러스 요인으로서의 전략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교통비를 쓴다든지 또 식사를 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코스트 비용이죠. 그래서 비용을 어떻게 하면 또 줄 것인가. 그래서 비용을 많이 쓰면 또 많이 벌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경영 활동에서의 수입과 또 비용의 마이너스가 더해지면 남으면 플러스로 이제 저축을 할 것이고, 그죠? 그걸 이제 잉여금이라고 하죠. 순이익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경영학은 어떤 면은 두 가지 관점이 이루어서 얼마큼 이익금을 내는지가 대한 기업에 대해서 또는 가정에 대해서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학인데 경제학은 정의를 보면 재화, 즉 재화라는 게 물품도 제품도 되고 그죠? 그다음 영역이라는 건 인적 자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물적 자원이든 인적 자원에 대한 생산한다는 것은 즉 자재를 구입해야 되죠. 그래야 생산할 거 아닙니까? 그죠? 좋은 품질 좋은 원자재를 구입을 하고 또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저렴한 같은 제품이더라도 같은 원자재라도 품질 좋은 것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이 또 능력이죠. 그 다음에 분배, 그 다음에 소비와 같은 그죠? 이러한 같은 경제 현장을 국가 차원이나 또는 사회 차원 또는 기업 차원 또는 가정에서도 차원에서 연구하는 사회과학의 한 분야이죠. 그래서 또 경제는 그래서 큰 두 가지의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수요와 공급의 수량을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거예요. 공급의 곡선과 수요의 곡선은 서로 만나는 꼭지점이 있어요. 그죠? 선이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점이 거기가 바로 가격이 형성되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제학이라는 것은 공급이 많이 되면 가격은 수요가 작으니까 가격이 싸질 것이고, 공급이 줄면 수요자는 많은데 그러면 물건이 없으니까 소비자들은 막 서로 살려니까 가격은 그렇죠, 상승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경제는 이런 공급과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많으면 가격이 저렴해지고 공급이 작아지면 물가가 오른다는 그런 원리 하에서 어떻게 분배 활동을 적절하게 할 것인가가 경제의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큰 카테고리를 경영학과 경제학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이걸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재미가 없어요, 공부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경제는 공급과 수요에 대한 개념을 꼭 알으셔야 되고, 그래서 가격이 형성된다는 걸 알으셔야 되고, 경영학은 뭐예요? 그렇죠, 매출 전략과 비용 전략이죠. 이 두 가지를 전략을 해서 관리를 함으로써 이익이 났을 때, 기업이든 어느 집단이든 그죠, 조직이든서 이익이 안 나면 문제가 생기죠. 이익이 나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이익이 나야 마음의 여유도 있고 또 추가 투자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기업은 기업 회계를 잘 정리를 해서 계획된 대로 잘 전략대로 비용을 쓰거나 또는 생산을 해야 된다는 것이 경영학의 굉장히 중요한 이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재무를 공부하시기 전에 기업이란 경영학과 경제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오늘 이제 알으셨죠? 너무 어렵게 공부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경영과 경제에 대한 이런 개념을 이제 알으셨고, 그럼 본격적으로 경영학을 좀 더 자세히 보면 경영학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미시적인 것, 즉 다시 말해서 미시라는 것은 마이크로예요. 그러니까 작게 잘게 잘라서 세분화시켜서 세그멘테이션해서 경영 관리를 이제 분석하는 것이고, 거시는 말 그대로 넓게 광범위하게 폭넓게 하는 것이고, 그 세 번째는 이제 그 외 분야에서도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미시적인 것은 아까 이제 나눈다 그랬죠. 조갠다 그랬죠. 그죠? 세그멘테이션 한다 그랬죠. 그래서 경영은 무엇이고, 또 노사관계는 어떤 것인지, 또 인사의 어떤 조직력은 무엇인지, 그죠? 사람을 적수에 잘 써야 되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사 조직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노사관계는 그죠? 노동자와 기업, 사주 간의 관계를 돈독하니 해서 서로 입장을, 상대 입장을 존중해주면서 서로 협업해가는 그런 마음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기업에서도 회의를 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어떤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사실 노사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는 동기부여를 중요시 여기죠. 사실은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기를 줘야죠. 서로 상대를 비난하거나 그죠? 흉을 잡거나 모함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왜 공동체 생활을 하는지에 대한 이 동기부여를 대해서 부여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리더자에게는 리더십과 직무에 대한 감독을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지,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그룹에서 나타나는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문제해결 등을 미시학적으로 경영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거시적으로는 크게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영은 뭐예요? 판매와 이윤이죠. 그거예요. 그죠? 판매는 아까 매출이요. 매출을 얼만큼 확대시켜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비용을 줄이면 나머지가 이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회계라든지 또는 재무라든지 생산관리라든지 또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마케팅이나 영업 이런 분야들을 어떻게 해서 경쟁사와 또는 고객관리를 할 것인지를 다루는 것이고요. 그 외에 이제 기타 분야에서는 우리가 국제경영이라든지 그죠? 또는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죠? 그래서 전산화 작업이라든지 요즘엔 특히 AI라고 그래가지고 그죠? 인공지능을 해서 분석을 빠르게 한다든지 또는 컴퓨터 SNS라는 이런 인터넷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경영을 관리를 쉽게라는 말이 뭐냐면 고객을 빨리 파악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암기를 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암기 가지고는 안 되죠. 과학적인 근거, 이런 과학적인 지식 또는 융합된 기술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슬라이드와 같이 있듯이 물론 전체적으로는 경영을 전략적으로 해야 되지만 내부적으로는 국내에도 있지만 또 외부적으로는 국제적인 것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타 분야로서의 이 비즈니스를 나타내는 정보 시스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잘 융합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외에도 경영학이라고 하지만은 그 밑에 기초 과목으로는 경제도 있고 인간의 심리학도 있고 또 사회 형상도 있고 그죠? 우리나라도 구체적으로 보면 수도권 전략, 또 지방 전략, 또 경상도 전라도 전략, 제주도 전략 이런 것들이 다 지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다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밑바탕으로 해서 통계에 의해서 분석을 해서 기간별 또 월별로 또는 주말별로 또는 주중에 대한 비교를 분석을 해서 적절하게 관리를 하는 것이 이제 경영학의 전반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분야가 다 중요하죠. 기업에서 안 중요한 분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또 저는 이제 재무를 하는 쪽이니까 회계를 알려드리는 입장이니까 사실은 그래 영업을 잘했어도 회계나 재무관을 잘못해서 흑자 부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익이 나는데도 부도가 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관리가 재무관리에 미비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도 똑같이 경영학처럼 미시경제학이 있고 거시경제학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외에 기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미시경제는 작은 거니까 개인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고 거시경제는 국가나 또는 세계 정세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미시경제는 어떤 개별 경제라든지 그 산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시면 되고 거시경제는 전반적인 세계의 경제 흐름이라든지 또는 변동이라든지 또 실업률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국제금융이 미국에서는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또 자기 기업과 관련된 외국에 있을까 나는 뭐 중국과 무역을 한다든지 나는 동남아시아하고 한다 그러면 그 관련된 국가들에 대한 경제도 같이 알면서 파악해 가는 것이 재무의 중요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경제 발전에서는 제도가 어떻게 변했고 또 역사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도 왜냐하면 습관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문화라는 것은 경제 문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습관과 관련된 경제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 나라의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의 연구가 같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 경제학에서의 주요한 연구 대상은 첫 번째는 세계 경제의 상태를 파악하는 거죠. 우리나라만 잘하고 또 우리 회사만 잘해서가 아니라 세계 경제를 크게 거시적으로 보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미시적으로 기업 간의 노동이라든지 또는 고용에 대한 전략이라든지 또 내가 투자하는 분야라든지 그 다음에 내가 가격을 어떤 식으로 정책을 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경제학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거는 기업에서 다 느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호황 때와 침체기 때 이걸 어떻게 전략적으로 세우느냐죠. 또는 우리 관광 쪽도 그렇죠. 성수기와 비수기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그죠? 왜냐면요, 성수기는 성수기대로 고민이죠. 왜냐면 없어도 못 파니까. 그죠? 자리가 없어 못 팔고, 호텔은 방이 없어 못 팔고, 그죠? 근데 침체기는 또 뭐예요? 나만 돌아와서 가격이 또 다운되고, 그죠? 침체기 같은 경우도 문제고. 그래서 이런 성수기와 비수기 또는 침체기, 호황기에 대한 전략을 경제학적으로. 왜냐면 경영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경제적. 그죠? 왜냐면 공급과 수요의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습니다. 개인도 내가 잘 나갈 때와 못 나갈 때를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잘 나갈 때 좀 겸손해지고 약속도 잘 지키고 해야 됩니다. 너무 잘 나간다고 까불면 안 되죠. 그죠? 제가 소위 말 까분다는 소리는 너무 자만하면 안 되는 거죠. 겸손해야 돼요. 항상.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기의 흐름을 알아야 되고, 네 번째는 서로 국가 간이나 개인 간에 나타나는 부의 불균형이죠. 그죠? 요즘에는 상하 간에 빈부차가 점점점 넓어지고 있는 것 같아. 이런 불균형을 어떻게 내가 해소를 시켜야 될 건지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돼요. 물론 미시적으로 집에 대한 우리 집에 대한 부의 불균형도 알아야 되지만 내가 근무하는 기업의 불균형도 알아셔야 돼요. 왜? 항상 잘 나가는 것만은 아니니까. A라는 기업이 올해 잘 나갔어도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한 올해 힘들지만 또 내년에 잘 나갈 수도 있고, 이런 경제학적인 면에서도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을 파악하면서 같이 경영과 접목을 해서 살아간다면 그게 기업이 됐든 또는 기업이 됐든 무난하게 살아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재무학은 뭐다? 경영학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재무는 왜 중요하냐, 어떤 분야냐를 파악을 하시면 재무관리란 기업의 재무예요. 사실 물론 재무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업 재무 있고 비영리 재무 있고, 그죠? 가계의 재무도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재무관리는 일반적인 대표적인 법인 기업 재무죠. 영리를 유지를 하는, 비영리가 아닌 영리를 유지하는 기업 재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무관리와 회계는 좀 다르지만 회계에 의해서, 그죠? 어카운팅에 의해서, 회계라는 건 뭐예요? 기업이 자금과 현금과 관련돼서 발생된 모든 장부라고 보시면 되죠. 수치죠. 그거를 기간별로 또는 사건별로 정리한 것이 회계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 수업은 재무회계를 좀 학습한 학생이 도움이 돼요. 근데 회계관리를 혹시 안 들었던 저급 학생은 회계를 좀 아시고 들으면 더 효과적인데 뭐 할 수 없죠. 지금 등록을 하셨다면 제가 한 3, 4주에 회계란 간단히 무엇인지를 알려드리면서 또 접근을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재무회계는 볼 줄을 알면 되거든요. 재무제표를. 그래서 재무회계가 이제 기본이 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면 그게 재무관리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약간 관리적인 경제학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기업은 미래 기업들은 점점점 투자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관심도가 높고 현재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특히 글로벌적으로 기업들이 가면서부터 우리 기업의 경영 분석도 잘해야 되지만 내가 남은 돈으로 투자를 했을 때, A라는 회사에 또 투자를 했을 때, 아니면 내 기업에 자회사에 투자를 했을 때 어떻게 변할까도 같이 재무관리에서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요즘에 기업의 재무 전략은 이 투자 분석, 인베스트먼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이 투자 분석을 이용한 기본적인 기업에서 필요한 재무관리를 학습할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생소한 용어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특히 외국인 학생들은 요거는 좀 사전에 자기 나라 용어로 좀 해석을 하신다든지.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좀 수업 자료를 출력을 해서 좀 단어를 모국어로 좀 번역을 해서 학습을 임하면 이해가 좋습니다. 그래서 하시고요. 그래서 재무 관리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 이론이 등장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여러 가지 학자들이 있는데 이제 칼레츠키라는 투자 이론과 케인즈의 이자율에 관련된 투자 이론, 그다음에 토빈의 Q 투자 이론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 같이 이번 학기 학습을 할 거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포트폴리오 이론이에요. 해리 마코비치가 1952년에 이런 경제학 노벨상을 받기도 했지만 포트폴리오라는 이론을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구한 분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라는 것을 이제 자세히 배우겠지만 포트폴리오는 뭐예요? 그렇죠. 분산 투자를 하자는 거죠. 왜? 그래야만 위험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생활 철학 중에 하나가 나쁜 거,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을 정리하는 것, 오늘 한 일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아직 처리 안 된 일을 업무일지에 쓰도록 하는 것이 제 또 이론 중에 하나죠. 이것도 하나의 보면 포트폴리오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론들을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하나하나 분석해 가면서 학습해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이제 첫 시간만, 그럼 재무는 뭐냐? 재무가 뭐예요? 참 말하기 어렵죠. 돈이죠, 돈. 어떻게 보면, 그죠? 파이낸스인데, 자본. 좀 돈을 이제 유식한 말로 말하면 자본, 자금, 뭐 이런 말이죠. 그죠? 좀 더 넓게 말하면, 여기도 자본도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인데, 여기서는 자기 자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돈이죠. 내가 자금이 얼마 있느냐. 더 넓게는 금융이라는 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금융이라는 말은 또 뭐예요? 영어로는 파이낸시얼인데, 타인 자본도 포함시킨다는 의미가 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재물은 뭐다? 돈인데, 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 자기 자본이 있고 타인 자본이 있다. 그래서 자기 자본은 자금이라 그러고 타인 자본까지 합한 건 뭐다? 금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죠?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금융과 이런 재무와의 관계는 타인 자본. 그래서 기업은 타인 자본도 적절하게 이용한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재무부란 무엇인가? 재무부, 뭐 회계부, 뭐 여러 가지 관리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부서 이런데 어쨌든 재무부와 관련된 부서는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부서다. 그죠? 그래서 관리부라는 말도 있어요. 재무부도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회계부? 이런 것도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재무부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를 위해서 이게 있냐면요. 계획자에게 의사결정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있는 부서라고 보시면 돼요. 더 멋있는 말이죠. 그죠? 이 재무부는 물론 회사의 재정 상태를 보고 정확히 점검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럼 그 보고를 하는 이유가 뭐냐? 최고 경영자, 특히 그죠? 최고 경영자가 이 자료를 보고 재무 정보를 보고, 그죠? 데이터를 보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 의사결정은 이제 뭔지는 여러 가지가 배울 겁니다. 밑에 있습니다. 이 의사결정을 올바르게 해요. 올바르게. 잘못된 자료를 제공하면 오판하게 되죠. 그죠? 누가? 경영자가. 그래서 사실은 이 최고 경영자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재무관리에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돼요. 정말 이론 하나 틀리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볼 때 이론은 작은 돈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경영자가 생각하는 또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무부는 뭐다? 재무는 뭐다? 그렇죠. 물론 회사를
잘 관리하는 것이라고도 보지만, 그러나 최고 경영자에게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거예요. 올바르게. 그래서 막강한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무 최고자는 우리가 최고 경영 책임자를 뭐라 그래요? CEO라 그러잖아요. 근데 재무 최고 책임자는 CF, 그죠? Chief Financial Officer라고 하죠.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의사결정을 하는데 기업체에서 크게 네 가지라고 보시면 되죠. 첫째가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 사실은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인데, 그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 그 다음에 자본 구조에 대한 의사결정. 그죠? 자본 구조라는 것은 뭐냐면 기업의 구조를 말해요. 그죠? 기업의, 그러니까 자본이라는 게 아까 그랬잖아요. 자기 자본이라고 했잖아요. 그 자기 자본이 비율이 너무 낮으면 신뢰가 없죠. 그죠? 그래서 자기 자본에 대한 구조가 어느 정도 잘 구축이 되는지를 보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경영 상태를 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배당에 대한 의사결정이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아까 자기 자본도 있지만 자기 자본을 내가 주주로서 했으면은 배당을 1년에 한 번씩 잘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배당 대신에 다시 들어갈 말이 뭐냐면 이자율이에요. 그죠? 아까 타인 자본 돈을 빌렸잖아요. 부채잖아요. 부채 빌린 사람한테 돈을 또 줘야 되잖아요. 이자를 줘야 되죠. 사실은. 그죠? 이자를 주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배당 의사결정이랑 마찬가지예요. 이자를 높은 거를 쓸 거냐, 낮은 걸 쓸 거냐, 이런 것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배구조라는 거는 작은 기업에서는 관여가 없겠지만 지배구조, 즉 자회사가 있는 회사. 그죠? 내가 자회사가 뭐 몇 개가 있지만 그 중에 잘 되는 자회사도 있고 못한 실적이 안 좋은 자회사도 있을 거예요. 이것들에 대한 구조 관계를 잘 조절을 하는 것이 기업 재무의 역할. 그래서 연결 재무제표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룹 차원에서 어떻게 본전 지점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지배 구조죠. A라는 지점과 B라는 지점이 매출이 차이가 있는데 왜 그런지 같은 제품으로서 이런 것들을 재무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잘 하도록 하는 것이 기업 재무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학생이면 부모들은 그래요. 자식이 만약에 5명이다. 그럼 그게 지배구조인 거예요. 결혼을 만약에 했다고 가정해요. 자식 5명이 다 결혼해서 잘 살고 어떤 자식은 잘 살고 못 살고 이러는데 아빠로서는 그죠? 부모로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우리나라 여기 용어가 지배구조라서 그러는데 그죠? 여기서 말하는 지배는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죠. 사실은 그룹 구조죠.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 전반적인 기업의 재무 활동이고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무 활동에 대한 활동을 좀 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IR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상장회사나 이런 인터넷에 어느 회사를 서칭을 하면 하나 밑에 보면은 IR이라는 용어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IR은 투자 활동인데 우리나라에서 번역하기에는 기업 활동이라고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기업 활동이라는 용어도 중요하지만 기업 투자 활동이라고 투자자를 여러분들이 좀 상기시켜서 여기다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업 투자 활동. 좀 영어 해석이 그렇죠. 인베스터 릴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릴레이션은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관계, 그죠? 그러면 번역을 이렇게 하죠. 기업 투자 관계 활동. 그러니까 릴레이션을 활동으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죠? 관계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글 영어가 좀 바란스가 조금 거시기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IR은 기업 투자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뜻을 보면 기업의 경영 내용과 미래 전망에 대해 포괄적인 정보를 투자자들한테 제공하는 거죠. 이게 대상이 틀려요. 그러니까 투자자들한테 제공한다는 거예요. IR. 그죠? 결국은 그러면 왜 이거를 제공하느냐? 우리 기업이 이렇게 해서 좋고 미래에는 이러이러한 전망들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투자를 하시어 자금을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투자를 간접적으로 권유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홍보죠. 사실 우리가 기업이 이렇게 작년에 그동안 기업이 쭉 이렇게 성적이 좋은데 또 내년에도 이런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정보를 포괄적으로 알리는 것이 IR이고, 반대로 PR이라고 하죠. 이건 PR은 퍼블릭이에요. 그죠? 공공, 대중 뭐 이런 뜻이죠. 공공의 관계 활동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너 나에 대해서 PR 들어봤니? 뭐 이런 식으로 PR에 대해서 그죠? 나에 대한 뭐 아니 정보를 아니 홍보할 아니 이런 거죠. 그래서 IR은 투자자들한테 제공하는 것이고 PR은 일반 대중한테, 그죠? 개인한테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IR은 기관 투자자를 말하는 거고 PR은 일반 대중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넌센스가 뭐가 있냐면 글쎄요, 나쁜 정보라기보다 PR은 그죠? 개인이 하는 건 나쁜 정보는 저도 그렇잖아요. 쓰리북 교수는 열심히 정열적으로 가르치려고 이런 내 좋은 점을 이야기해줘. 근데 저의 나쁜 습관은 여러분은 잘 모르죠, 그죠? 그죠? 우리 와이프는 잘 알아요, 저에 대해서. 그러니까 PR을 안 해도 우리 와이프는 알지만 여러분은 저에 대한 나쁜 정보를 잘 모를 거예요, 그죠? 알 필요도 없어요. 저 좋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PR은 개인에게 좋은 정보만 전달하는 거. IR은 나쁜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대신 이것이 나쁘다 이렇게 말 안 해요. 여러분들이 결국 만약에 작년에 우리 기업이 손실이 났다. 그죠? 단기순이익이 안 나고 단기순 손실이 났다. 그럼 숫자로 거기가 나쁜 정보가 있다는 걸 알고 파악을 하셔야 돼요. 누가? 내가, 투자자가. 그렇잖아요. 뭐 이거 나쁘다 이렇게 안 써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업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식에 관심이 있거나 또 중심에 관심이 그 회사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재무제표를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래서 A라는 기업을 만약에 취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회사의 홈페이지에 가서 여기 사장님의 경영차는 무엇이고 이 회사는 몇 년 동안 이익이 얼마큼 났고 또 어느 분야에 투자를 했다. 이런 것들이 IR을 가서 보시면 재무제표도 있고 이런 성과에 대한 것들이 쫙 써져 있어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식도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 회사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1사분기, 매월, 월말 이런 것들 다 자료를 여러분 스스로가 챙겨서 보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남의 말로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투자한다는 것이 남의 말 들어서 그러니까 나한테 오는 정보는 마지막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저한테 오는 정보는 이미 소문 다 나고 다 알고 나만 몰랐던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 같은 거 다 누가 아는 뭐 친한 친구가 야 거기 주식은 뭐 이미 때 늦은 거예요. 거의 그런 거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제 수업과 같이 재무에 대한 걸 알으셔가지고 이 IR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장님이 되거나 어차피 이제 여러분 사장님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재무제표 볼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숫자하고 그런 말 하지 마요. 숫자 관심 할머니들도 글 몰라도 돈은 다 알아요. 응? 이게 10,000원짜리 수표인지 50,000원짜리 화인지 100원짜리 동전인지 다 알아요. 다 알아. 더하기 몰라도 다 알아요. 할머니들이. 응?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숫자를 친해야 돼요. 숫자를 뭐 계산하고 이런 관리가 아니에요. 이런 기업 재무는 그건 회계 관리지 기업의 재무 관리는 그죠? 이건 투자를 하기 위해서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숫자하고 친해야 돼요. 대신 숫자 변화량을 알면 돼요. 변화. 그죠? 기울기. 내려가느냐, 올라가느냐, 이것만 알면 되지. 뭐 100억이다, 1000억이다, 여러분들 100억하고 1000억하고
감이 없어요. 저도 없지만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크게 100억이 1000억하고 10배? 그건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0억에서 200억으로 상승했다. 또 100억에서 80억으로 줄었다. 이건 알잖아요. 그죠?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바로 분석이에요. 분석이라는 건 변화래요. 변화래. 그래서 이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장님들은 분석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다른 것도 아니면 더 좋지만. 여러분들은 이 시간은 앞으로 기업에 대한 사장님으로서, 그죠? CEO로서, CFO로서 기업의 재무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기업 재무 정보를 아는데 회사가 인터넷상으로 다트에 다트. 그래서 홈페이지 사이트에서 네이버나 이런 아무 구글에서 여러분들이 다트라고 한글로 치셔야 돼요. 치면 이 사이트가 나오면 왼쪽에 보면 재무정보조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정보를 조회가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서치 공부 한두 시간만 해보면 자료들이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트는 이렇게 전자 공시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아직 재무제표의 뜻을 모르신다면 제 교재 중반부에 재무제표가 무엇이 나와요.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인데 요즘엔 대차대조표라고 안 그러죠. 재무상태표, 자본 흐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요 사이트에 와서 다운로드를 관심 있는 기업에 대해서 한번 연습해서 삼아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또 외국인 학생은 외국 자기 국가 기업에 관심 있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분석해 보기 위해서, 분석까지는 저랑 같이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출력만 해갖고 갖고 계세요. 아니면 저한테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고, 저도 이제 한 2, 3주 후에 공통된 해석거를 하나 공지를 할 테니까 그걸 보시면서 기업 재무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시정보활동마당에 정보 조회를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업에 관련된 재무가 무엇이고 또 기업 재무가 무엇인지, 또 그래서 기업은 왜 재무활동을 해야 되는 건지, 그 중요한 4가지 요소도 있었죠. 그죠? 투자에 대한 거, 또는 배당에 관련된 거, 뭐 이런 거 등등에 대해서 했고, 또 기업활동 IR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학교 홈페이지 수업 자료실에 아래 한글로 되어 있는 자료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페이지 많지 않아요. 복사 제본해서 수업하시기 전에 딱 자료를 펴서 메모해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수월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는 수업 자료와 같이 공부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반이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고했습니다.